안녕하세요. 꽃놀이농원 팜TV입니다. 오늘은 기존 제가 영상과 다르게 그 자동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꽃집을 운영하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 트럭이거든요. 판매 유통할 꽃들이나 관엽식물들을 사입하기 위해서 서울 양재나 고양, 하남과 같은 화훼 도매 단지에 가서 물건을 사입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트럭을 갖고 서울 근교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에서 많은 경우에는 두세 번까지도 서울을 오가고 있거든요. 그때 제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이 지금의 트럭입니다. 지금 이 트럭은 봉고3 EV 1톤 전기 트럭입니다. 저희가 2020년 6월에 출고를 받아서 지금 2년 3개월째 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주행거리가 거의 이제 5만 킬로미터가 다 돼갑니다. 5만 킬로미터를 주행해본 오너의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좀 부족한 점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1톤 전기 트럭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전기 트럭을 구매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기존 디젤 트럭들이 워낙에 노후해서 바꾼 게 제일 크겠죠. 2009년식 포터2 디젤을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 10년 다 돼가니까 잔고장도 많이 생기고 또 매연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DPF를 달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비용을 들여서 DPF를 달아도 이 차를 몇 년을 더 또 유지할 수 있을지 그거가 좀 미지수였어요. 또 잔고장이나 이런 걸 또 수리했을 때 얼마나 더 주행이 되는지도 좀 미지수였고 그냥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가서 전기트럭 관련 브로셔만 받아와서 그걸 보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근데 여러 가지 정보를 보니까 주행거리는 한 211km라고 스펙상으로 나와 있고 또 조용한 부분도 그렇고 토크나 이런 출력 부분은 오히려 디젤 트럭보다 높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따져보면 제가 일평균 주행거리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 50에서 60km 정도? 하루에 그 정도 주행을 한다고 봤을 때는 주행거리 211km가 짧다고 생각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변에도 급속 충전기가 많이들 생겨 있는 상태고 또 인근 제가 아는 지인 매장에 완속 충전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편리하게 사용해라. 그리고 이제 사용한 요금만 같이 나눠서 사용한 만큼 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좋다. 그래서 이제 트럭을 구매를 하게 됐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구매한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봉고3 EV입니다. 그리고 트림은 GL 트림이고요. 저는 주행 보조장치 등은 넣지를 않았어요. 이제 컴포트 옵션이라고 해서 하이패스 들어가는 기능하고 또 이제 통풍 시트 그리고 이제 뒤에 적재함 평바닥까지는 옵션으로 추가를 해서 장착을 했고요. 그때
그 2020년 당시에 춘천에는 상반기, 하반기 전기 트럭이 10대씩 배정이 됐습니다. 상반기 10대, 하반기 10대 배정이라서 워낙에 물량이 없었어요. 근데 운 좋게 또 그 저희가 그 계약을 했던 딜러분께서 워낙에 꼼꼼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셔가지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의 계약하고 4개월 안 돼서 받았어요.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시내 주행 위주고 또 서울이나 이런 쪽을 가더라도 거의 갔던 길 위주로만 주행을 하기 때문에 굳이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지가 않았고요. 혹여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고 해도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그 지도 맵이 잘 되어 있어서 그걸 이용하면은 크게 뭐 불편한 점이 없기 때문에 따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넣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룸미러로 후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꽃집 차량이 대부분 그렇지만 뒤쪽에 천막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뒷유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후방을 지금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는 따로 그 인터넷을 통해서 후방 감시 카메라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 제가 그 천막 구조물 위쪽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대시보드에 그 LCD 모니터를 하나 설치를 해서 상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액적으로는 10만원이 안 들었어요. 8만 얼마 들었는데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설치 옵션으로 넣었다면 80만원 이상 들어갔죠. 네, 저는 그 기능이 필요 없어서 뺀 거고요. 자, 이제 제가 이 트럭을 주행하면서 그 느꼈던 바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지금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타고 지금 하남에 가고 있어요. 그 계약을 해놨던 국화를 실으러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서종 IC를 지나고 있는데요. 시속 100km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엔진에서 나던 소음이 없습니다. 지금 모터에서도 크게 들리는 소음은 없고요. 대신 지금 이 창틀이나 이런 사이로 들리는 풍절음이 꽤 크게 들리고, 그 다음에 바퀴가 노면과 만나면서 들리는 노면 소음이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오고는 있는데 기존 디젤 트럭에서 느꼈을 때 소음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디젤 트럭에서는 이렇게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가 없었어요. 촬영하더라도 이런 소리가 제대로 수음이 되지를 않으니까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뭐 생각을 못할 정도였죠. 그리고 뭐 이제 블루투스로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지금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그 상대방도 뭐 소리 듣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 정도니까 소음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은 되는데, 단순하게 엔진이 없어지고 모터가 들어간 것 뿐이거든요. 이 차체나 창틀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차음 보강이 더 됐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엔진 소음만 걷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엔진이 얼마나 시끄러웠던 건지 좀 가늠이 되죠. 그래서 주행 소음 자체도 많이 줄고 해서 트럭을 장시간 운전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 디젤 트럭과 감안해 보면 상당히 피로도가 많이 줄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트럭을 운전하면서 장점으로 보는 거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지인 그 사업장에서 그 퇴근하면서 차를 세워놓고 완속 충전을 보통 합니다.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속 충전 한 60에서 70%, 그리고 급속 충전 30에서 40%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5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면서 제가 충전하는 비용으로만 쓴 거는 한 300만 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 데이터는 봐야 되겠지만 300만 원 정도 썼어요. 만약 이거를 디젤 트럭으로 주행을 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1850원 꼴이거든요. 1850원이고 그 디젤 트럭의 연비를 봤을 때 한 9km로 보면 1km 주행하는데 200원 들어가는 거니까 돈 1000만 원 쓴 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가격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700만 원 세이브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엔진이 없으니까 엔진 오일 교체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 보통 1년에 2만 킬로 주행한다고 생각하면 3번에서 4번 정도는 엔진 오일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무시 못하죠. 제가 지금 이 전기 트럭을 주행하면서 이제 소모품으로 교체를 해준 거는 에어컨 필터, 그 이제 워셔에만 이제 중간중간에 보충해 준 거, 그거 외에는 따로 들어간 유지 보수 비용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트럭 자체가 그 회생제동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감속을 할 때는 회생제동 시스템을 이용해서 감속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나 이런 부분들이 닳는 것도 덜 닳고, 그래서 교체하는 주기도 상당히 길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출력이나 이런 가속 능력에 있어서는 기존 내연기관 트럭과 비교를 하면 확실히 더 낫습니다. 봉고3 EV에 들어가는 모터 출력은 그 마력으로 환산했을 때 약 180마력이 넘거든요. 이제 포터2 디젤 같은 경우가 133마력이니까 오히려 마력수가 전기 트럭이 훨씬 높습니다. 토크도 훨씬 높고요. 모터 출력의 특성상 바로 그 최대 토크를 발휘를 하기 때문에 초반 가속에 있어서는 기존 내연기관 트럭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차선 변경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기존보다는 조금 더 원활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한번 뭔지 봅시다. 제가 이 트럭을 2년 동안 주행하면서 느꼈던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부분이죠.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 초고속 충전도 됩니다. 그런데 이 트럭의 경우 충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 100kWh 급속 충전기에 가서 충전을 할 때도 60kWh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보통 40에서 50kWh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빠른 충전이 불가능해서 급할 때 충전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급속 충전하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은데 겨울철에는 정말 느려집니다. 그 배터리 히팅 시스템을 넣은 차량인데도 충전 속도가 상당히 많이 느려져요. 그 거의 한 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충전 효율이. 그래서
겨울철에는 좀 급한 이런 용무가 있는 분들이거나 좀 변수가 배송이나 이런 거 주행할 때 변수가 많이 생기시는 분들께서는 이 전기 트럭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상황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급속 충전은 겨울에 거의 많이 안 하고 대부분은 그 지인 사업장에서 그 완속 충전으로 충전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그 저녁에 7시나 이럴 때 충전기 꽂아 놓고 갔다가 다음날 오더라도 완충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충전을 해도 겨울에는 아침에 와도 한 85, 90 정도 돼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완전히 다 차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 배터리 충전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배터리 충전구 위치가 너무 애매합니다. 보통 디젤 기름 넣을 때 기름주 입구 그 부근에 지금 충전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를 그 전면 주차를 해도 후면 주차를 하더라도 이 충전구 위치가 너무 애매해서 이 충전 케이블이 좀 짧은 곳에서는 이게 포트에 끼기가 힘들어요. 부득이하게 차를 사선으로 대거나 가로로 주차를 해서 충전을 해야 되는 민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예 차라리 앞쪽으로 충전구를 좀 빼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게 뭐 개선되어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상용 트럭, 상용 전기 트럭이 나올 때는 충전구의 위치를 좀 변경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배터리가 보시면 배터리 팩이 배치되어 있는 위치가 그 적재함 바로 밑이거든요. 밑인데 워낙에 크고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그 바닥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기존 트럭, 내연기관 트럭에 비해서는 지상고가 상당히 낮아요. 한 뼘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 좀 험로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 특히 뭐 이제 농어촌 지역, 그래서 농로나 이런 데를 다니시는 경우에는 이거 농어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염수를 많이 사용하시고 또 염수에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뭐 이제 배터리 단자나 이런 부분들이 좋다 나쁘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좀 험로를 많이 다니시거나 비포장 도로를 다녀야 되는 경우라면 배터리 팩 있는 부분이 바닥이 긁힐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험로나 이런 턱 부분이 많은 곳에서 주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는 디젤 트럭이나 LPG 트럭을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동절기, 하절기 편차가 상당히 심해요. 보통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그 시내 주행 위주로만 한다고 하면 260에서 290km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겨울철 고속도로 주행하면은 140에서 160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생각보다 좀 편차도 심하고 겨울철에 장거리 주행 하시는 분들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앞쪽에서 햇빛을 받게 되면
여기에 지금 그 무늬가 생겨요. 이렇게 이쪽에 지금 요게 비쳐서 그러는 거거든요. 요거 여기에 비쳐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 이제 GLS 트림에서는 요 부분이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돼 있다고는 하는데 그냥 기본적인 사양에서도 이거 색상은 요거와 비슷한 색으로 맞춰주던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딱 눈높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비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아요. 또 한 가지 불만사항은 비 오는 날 브레이크가 너무 뻑뻑하게 듭니다. 특히 후진시 심한데요. 소음도 그렇고 차체가 들썩일 만큼 뻑뻑하게 브레이크가 작동합니다. 이 부분은 좀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이상으로 제가 봉고3 EV 5만 킬로미터를 주행해 보면서 주관적으로 느꼈던 장점과 아쉬운 점, 그리고 개선해 줬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포터2 일렉트릭 봉고3 EV를 운전하시는 분들마다 각자 느끼는 바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관적인 견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전기트럭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본인의 주행 패턴이나 주변 충전 인프라, 동하절기 운행거리, 그리고 갑작스러운 운행 추가 등 여러 요소를 잘 따져서 본인에게 적절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 든든한 짐꾼이 되어줄 봉고3 EV 주행기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